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은 처음에 누가 했다고요? 라부아지. 라부아지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조금 다 그때는 뭐 주철관에다가 물을 쫄쫄쫄쫄 한다 뭐 그렇게 실험했지.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끼운 뭐 빨대 2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수산화 나트륨을 왜 넣느냐? 순수한 물은 사실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넣는데 이 수산화 나트륨은 수산화 이온, 나트륨 이온 해가지고 얘 수산화 나트륨이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지만 물에 녹으면 따로 헤어져가지고 막 다니거든. 다니다가 플러스 극으로 가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애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넣는 거고. 자, 2번 과정 1의 빨대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전류를 막 흘려줬대.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봤는데 처음에 물이 이제 꽉 차 있었거든. 나중에 봤더니 원래 이제 물로 꽉 차 있었거든. 물로 꽉 차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기체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게 보이지. 물을 분해를 했는데 기체가 발생을 했어? 양쪽에 이제 공기층이 있지. 어디가 더 많이 모였니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된 곳에 더 많이 모였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약간 비율이 2대1의 비율이야. 얘가 2개고 얘가 1개인 비율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극에 모인 애하고 플러스 극에 모인 애가 기체다 보니까 투명하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걔네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야. 그 플러스 극 마개를 빼면서 그럼 빼면 이제 그 안에 기체가 나올 거 아니야? 불씨만 남은 향불,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씨를 대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마개를 빼면서 거기서도 성냥불을 한번 데워봤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실험을 일단 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기체 발생량이 마이너스 극이 더 많은데 여기 마이너스 극에다가 불을 대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퍽 하는 소리를 내며 탄다. 그러니까 퍽 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는 그만큼 발화가 잘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소기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은 불씨만 남아있던 불이 다시 이렇게 타오른다. 그걸 통해서 뭔가 다시 타오르긴 하지만 얘보다는 조금 그 불 붙는 게 좀 덜한 거지. 그래서 산소기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아, 그럼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 기체의 그 내용을 봤더니 산소와 수소로 만들어졌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흙, 공기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은 그 근원이 아니구나 라는 거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기체는 누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마이너스 극에 더 많이 발생했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 극에 아까 모인 게 뭐였어? 여기 위에 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가 발생했지. 수소기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기체가 있습니다. 수소기체가 2에 해당하고 산소기체가 이제 1에 해당하는 비율인 거야. 너네가 물에 대해서 혹시 분자식을 안다면은 H2O라고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H2O니까 수소가 2개 있을 때 산소가 하나 있어야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얘가 수소가 2고 산소가 1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물이 무엇과 무엇으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거기 위에 봐봐. 너는 이제 프린트가 좀 그죠? 약간 구리죠? 책 살 때까지 조금만 참아요.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산소.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실험하는 동안 발생한 기체의 부피는 누가 더 많았어? 수소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H2O를 외운 친구들은 아 수소가 더 많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서 잘 녹게 한다. 이거는 이온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온 파트를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구성 원소가 뭐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치. 산소와 수소라는 걸 알지. 자,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A는 지금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돼 있고요. A에서 나오는 기체는 수소. B는 산소.
왜냐하면 물이 이제 H2O니까. 그치? 수소가 좀 더 많은 쪽. 많은 쪽이 마이너스극. 알았지? 결과에 의해서 물이 원소가 아닌 이유는 이랬는데 이 내용 이 3번에다가는 요 문장을 쓰시면 되죠.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 자, 원소의 불꽃 반응. 이제 불꽃 반응 실험은 뭐 도가니에 넣고 이런 이제 그냥 이런 그릇 같은 게 이제 도가니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솜을 넣고 거기다 염화나트륨을 녹인 뭐 에탄올 수용액으로 충분히 적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에탄올은 불이 잘 붙게 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얘랑 이제 같이 적시는 거야. 그 다음에 불을 붙이면은 거기에 이제 불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불꽃 반응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지. 여러 개를 관찰을 했더니 우리가 아까 나트륨 노란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리튬 빨간색, 그 다음에 구리가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좋아. 칼륨은 보라색. 더 없나요? 스트론튬, 리튬, 빨간. 네네. 그렇게 되죠. 자,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좋습니다.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그 출판사마다 또 다른 걸 좀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험이 요렇게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토치에다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게 뭐 니크롬선 혹은 백금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니크롬 같은 애들은 뭐 불꽃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색깔이 나오는 애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이랑 증류수로 씻는데 뭐냐면 내가 너네가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붓 가지고 그림 그릴 때 이제 안 그린 지 오래됐다. 그리고 이제 물감을 쓰고 나면은 물을 닦잖아. 닦고 나서 어떻게 그려보고 색깔이 안 나올 때까지 닦아야지 다른 색을 또 묻혀서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내가 만약에 여기 불순물이나 다른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묻혔을 때 막 색깔이 섞여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묽은 염산이랑 증류수로 씻어서 이제 불순물을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토치에 이게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쪽 불꽃을 속불꽃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 불꽃을 겉불꽃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속불꽃은 색깔이 좀 있어. 그래서 색깔이 좀 있고 이 겉불꽃이 온도가 좀 높은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고 색깔이 투명하니까 색깔을 보기에는 겉불꽃에 넣어서 보는 게 좋은 거야. 겉불꽃에 넣어서 색깔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묽은 염산이랑 이제 씻는 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기 나왔을 때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이제 붙이겠지. 묻혀가지고 뭐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 뭐 이런 애들을 넣어가지고 불꽃 반응색을 관찰을 한다. 이때 시료가 바뀔 때마다 당연히 1번에서 2번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겠지. 물감하고 계속 닦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겉불꽃에 넣어서 확인한다라는 거. 알았지? 속불꽃은 색깔이 있으니까 그 색깔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고 근데 겉불꽃은 투명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깨끗한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우리 지금 불꽃 반응에 대한 실험이거든. 실험 방법이 비교적 어떻다? 쉽고 간단하다라고 얘기했고 적은 양의 시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인 애는 뭘 가지고 있어? 나트륨, 그렇지. 염화 구리, 질산 구리는 불꽃색이 같다. 무슨 색일까? 청록색, 그치. 물질 속에 포함된 어떤 성분? 그치, 일부 금속 원소의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너네가 과학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답만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은 맞는 문장은 한번 읽고 복습 한번 하시고 틀린 문장은 옳은 문장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한 문제집 한 권이면 되거든. 근데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이렇게 쓱 읽고 뭐 X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풀 거면 문제집 한 3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항상 틀린 문장 옳게 고치는 연습
그렇게 하면서 외워지는 거니까. 자, 염화 칼륨은 무슨 색일까? 염화 칼륨. 주황색. 청록색. 보라색. 주황색은 누구죠? 칼슘. 나트륨 무슨 색이지? 노란색. 노란색. 황록색은 누구죠? 바리. 바륨. 아, 좋았어. 구리는? 청록색. 청록색. 좋아. 이때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은 누굴까요? 네, 좋습니다. 염화나트륨이랑 질산나트륨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노란색. 칼륨은 무슨 색깔 나올까요? 보라색. 구리는 무슨 색깔 나올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 완벽해요. 불꽃 반응색을 나타나는 원소를 확인해. 우리는 물론 지금 이 금속 원소 때문에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 알지만 맨 처음에 실험한 사람은 그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염화나트륨 불꽃색이 염소에 의한 것인지 나트륨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 염소를 포함한 다른 물질, 그 다음에 나트륨을 포함한 다른 물질이랑 검사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처음엔 이제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 있어서 얘가 노란색인 건 알았어. 근데 이게 이 노란색이 누구 때문인지 지금은 몰라. 근데 만약에 이 염화 때문이면 사실 이게 염소거든. 뒤에 가면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나올 텐데 이 염화 때문이면은 이게 염화를 그대로 했을 때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색깔이 나왔어? 청록색이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나트륨을 유지를 시켰더니 노란색이 나왔어.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나트륨 때문에 색깔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치? 여기 있는 설명들이 그런 설명입니다.